체크포인트 짚어보고요. 추천주 알려드립니다. 도마도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애플 시가당 거래에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내놨고요. 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발언들 여기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6.2% 오름세 보여주면서 183.72달러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애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본부장님.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예상치가 소폭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매출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아이폰 쪽에서 한 1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것만큼 중국 시장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체크포인트에서 요 애플 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적이 잘 나온 부분과 시간 외 단일가에서도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AI 아이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 쪽과 관련돼서 종목군들을 연결지어 봤을 때 첫 번째는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뭐 디스플레이 쪽을 그리고 혹은 휴대폰 부품주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초에 좀 부각이 됐었다가 지금은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 비전 프로와 관련되어 있는 XR 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추이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랜만에 뭐 나무가라든지 뉴프렉스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군들 좀 추려가지고 공략을 해본다면 애플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오랫동안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나타날 때 애플 상당히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는 애플의 또 다른 모습 기대에 봉직하지 않을까. 여기에 애플 향 이 부품주들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월 초이니만큼 여러 가지 데이터들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현대기아차 판매 실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판매 대수, 현대기아차 합해서 4월 판매가 60만 대 정도, 전년 대비했을 때는 2%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현대기아차 사실 지금 환율 상황이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경합도가 높은 일본의 엔저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 상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거기에다가 또 밸류업 프로그램 어제 공개가 됐잖아요. 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최현주 전문가님이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세요. 네, 현대차 기아가 4월 판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내수는 소폭 부진했는데 전년 대비 여전히 해외 판매는 견조하다. 그러면서 실적은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대차 4월 판매 같은 경우는 총 34만 5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기아는 26만 대 정도를 판매했고요. 두 회사 합산으로 약 60만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1월, 4월에서 누적 판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와 좀 비슷하고요. 판매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큰 효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 이상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났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하이브리드가 그 공백을 좀 메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했는데 별다른 내용 없었지요. 제가 그런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결국에는 그거 보지 말고 실적하고 그런 것만 보자. 그러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종목들은 저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동차하고 은행주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은행주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실망해서 그런 실망 매물 나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환율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BOJ에서 일본 중앙은행이죠. 거기서 엔저 계속 안 놔두겠다.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겠다고 아침에도 좀 뉴스가 나오면서 엔저는 조금 이제 수그러들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 물가 불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 시장도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기록했고, 당분간은 좀 엔저, 원저, 뭐 결국에는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데 이제 판매 가격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도요다나 뭐 일본 자동차 업체들하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10% 이상이 차이가 나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봐야 될 우선순위가 앞에 있는 종목군이고, 이 환율 상황에서도 엔저가 살짝 꺾일 것 같기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봐야 된다. 이번에 판매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AI 시대를 맞이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내용들 시장의 핵심 아이디어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력 확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재생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소식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쪽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고성능 반도체를 이제 운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력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한번 부각이 됐었다가 이제 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도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14조 정도를 들여서 재생에너지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큰 기업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OCI 같은 기업들도 생각보다 반등폭이 좀 나온 상태인데, OCI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할 만한 기업으로는 SDN이라든지 금양 그린파워 같은 기업들도 현재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상 강한 종목들,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놓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기업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원전 쪽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태양광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들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풍력 관련주들은 뭐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요 풍력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지켜보시고 나중에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풍력 쪽 같은 경우도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태양광 쪽 현재 긍정적인 시각이고, 풍력은 거래가 좀 붙으면 그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또 전력원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또 어떤 종목군들 봐야 될지 설명드렸어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 2차 전지입니다. 과연 언제쯤에나 확실한 좀 반등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광물 자원 가격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리 같은 경우는 $10,000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 구리보다는 뭐 니켈, 망간, 리튬 이런 부분들 가격을 봐야 되겠죠. 현재 움직임은 어떤지,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 전망, 이제는 좀 바닥이 나온 건지 최현주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2차 전지 쪽은 지금 핵심 광물인 니켈하고 리튬 가격이 올 초 대비 상당 부분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하반기에는 좀 실적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니켈 같은 경우에는 올 초 대비 약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 초 대비 뭐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다 마찬가지로 2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광물 가격이 배터리 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간격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본다면은 시차적으로 두고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광물 가격 상승은 실적의 호재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영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은 좀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3분기서부터 그 이후에는 바닥 다지고 하반기 실적이 반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뭐 삼성 SDI며 LG 에너지 솔루션이며 뭐 포스코피처, 에코프로비엠 뭐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삼성 SDI만 그래도 조금 선방하는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실적이 좀 못 미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어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어요.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엄청나게, 뭐,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물론 어제 시간에서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뭐 이런 업체들, 양극재 업체, 뭐, 셀 업체, 결국에는 하반기를 좀 봐야 된다. 지금은 이제 바닥 다지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2분기까지는 그냥 박스권 양상, 그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체크 포인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저는 ALT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데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 ALT라는 기업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L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후공정 쪽인데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뭐 기존 캐파에 비해서 2배 정도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캐파를 늘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메모리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지만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많고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앞으로 뭐 IT 수요 개선에 따른 기업 자체의 외형 성장도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상장을 한 기업인데 현재까지 시세가 제대로 나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제 강한 양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세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직전 고점에서 매물대가 좀 있긴 하지만 전 충분히 이번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ALT라는 기업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로 비메모리 쪽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센서 쪽이랑 메모리 컨트롤러 쪽에 대한 매출이 올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오늘도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제가 이제 작년 1월 고점 수준, 그러니까 직전 고점 좀 넘어가는 가격대로 잡아드렸고, 손절가는 19,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존재감이 크지 않았는데 어제장에서 거의 10%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기술주들 부진 속에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호가 정도 오름세로 거의 전일 종가 부근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2,850원 정도 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ALT 오늘의 추천주였고요. 다음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뭐 방산업체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은 올 초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오른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에 전력업체들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 이런 거 갔을 때 LS 일렉트릭 못 갔지만은 지금 상당 부분 주가 상승이 일어났듯이 뭐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잘 나왔고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25년까지 내년까지는 실적 증가가 계속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한국항공우주가 항공기 기체 부품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한 4% 정도 상승했어요. 움직임이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전날에 음봉이 나왔는데 긴 음봉이 나왔는데 어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 매수가는 53,000원에서 53,500원 범위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5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48,000원입니다. 48,000원. 네, 지금 손절가가 수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68,000원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요. 48,000원, 손절 라인 48,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63,000원. 이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 덜 오른 방산주 뭐가 있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대안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그리고 추천주 알아봤습니다.